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마지막 벚꽃 구경 잘 하셨는지요? 이제 봄 기운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 주말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돌아보면 지난 한 주는 악재가 너무 많았죠. 미국과 중국의 지표 부진에 1분기 어닝 쇼크까지. 그런데 이번 주시는요. 우리도 그리고 미국도 모두 어닝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도 중요한데 주말에 있었던 지표 그리고 회의 결과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G20 회의 그리고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렸는데요. 사실상 관심을 끌었던 엔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엔저는 그대로 계속 용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쳤는지 마감부터 챙겨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 덕분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올 들어 최대 낙폭 2%대 낙폭을 보였던 뉴욕인데 마지막 거래일은 괜찮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유럽도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에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맥도날드와 제너럴 일렉트릭 등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죠. 한편 G20 회의에서는요, 경쟁적인 환율 정책을 피하겠다라고 공동 성명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아 사실상 엔저를 용인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도 열렸었죠. 라가르데 IMF 총재는요, 경제 성장이 최우선인데라면서 그나마 좀 여력이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부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좀 눈길을 모았던 코멘트가 있는데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총재가 ECB의 처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표가 더 악화되면 ECB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1900을 겨우 지켰던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1890선도 내줬었죠. 지난주 후반 내리밀렸던 코스닥 오늘 어떻게 개장할까요? 개장 분석에 앞서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개장하기 5분 정도 전입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죠. 메리츠 전문증권 강정훈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일 공략 종목이었던 솔브레인 시초가 대비 플러스 3%도 마이너스 3%도 가지 않아 승패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오늘까지 하루 더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오늘 마이너스 3%, 시초가가 43,800원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42,500원, 오늘적으로 42,500원 하회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우승부나 승 여부가 결정날 것 같고요. 일단 오늘까지 좀 보유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누적 승수로 보면 8전 가운데 4승, 절반은 승리를 하셨고 1무 3패 기록하고 계신데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컴투스라고요. 네, 오늘 시청자들은 컴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99년도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1년 기준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외에 아이패드용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사업 다각화에 좀 휩쓰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징의 레이 모바일 등 총 3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지난해에는 연간 누적 매출액이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성장세 지속과 더불어서 해외 매출 증가, 전적으로 애플 앱스토어 게임과 더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신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바일 게임의 수출 부분이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특성상 게임의 흥행 여부가 이제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3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 후전 기대감입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40억대와 51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선 110%, 영업이익은 1600%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4%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작품의 이 견조한 매출 기반 유지, 신작 출시 효과가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컴투스의 히트 게임이 타이니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국내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기준 20건 이내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1분기 약 50억의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월 초에 출시된 히어로즈 4 카카오가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국내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0위권 내에 랭크되면서 매출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히어로즈 4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은 40억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난해 판교사업 취득 관련 수입 배당금도 48억 원이 영업외 수익을 반영되면서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30% 이상 증가한 90억까지 전망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신작 출시 모멘텀 확대를 줄 수 있습니다. 2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전략 게임 출시가 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5월에 그 스포츠 게임인 골프스타와 낚시 게임인 DPC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6월 달에도 전투, 롤플레잉 게임인 그 위자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50종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중 자체 개발 게임은 약 30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분기별 자체 개발 게임 출시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44%와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각각 3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향후 2년까지 2015년까지는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실적 성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 21배 수준입니다. 2년 평균 PR 30배 정도 적용하더라도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적으로 지난해 밸류에이션 PR 24배 적용하더라도 2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2년 동안의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PR 30배 이상의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4월 9일 이후에 기관 32만 주, 최근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3일 연속 9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컴투스 단기 주가 3%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무엇보다 기대가 됩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요. 오늘 컴투스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네요.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22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 이제 막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겨우겨우 기관과 개인의 방어 때문에 1,900을 지켰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래에서 내리밀렸던 코스닥이 오늘 얼마나 반등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G20 회의에서 엔저가 용인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자동차주가 오늘 반등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21선 지지를 역시 겨우 했었던 삼성전자 등 1등주, 2등주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코스피의 분위기를 초반에 만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지도 역시 휘청이는 코스닥의 관심 변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막 개장을 한 것 같군요.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스탁의 유청희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 팀장님께 코스피 출발 상황 좀 여쭤보죠. 네, 일단 코스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 상황은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 일단 개장을 하고 개장 수치 좀 보게 되니까 전일 지난주 금요일 현재 종가 수준에서 이제 출발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1,890포인트 리타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가 됐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1,900포인트를 지지 그리고 1,906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어쨌든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적인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직 좋지 못한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코스피 지수가 집계가 됐는데 3.15포인트, 0.17% 정도 하락한 1,903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900포인트, 어떤 1,9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의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지 그 여부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일단 실적으로 인한 어떤 반등 모색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선물 지수와 좀 연계된 그런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뭐 개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현물 쪽부터 살펴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2,3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76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전체적인 보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1,5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1억, 그리고 개인이 15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 금융투자 쪽에서 1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23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지난주 금요일날 1,590계약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뭐 선물 매도 청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보이게 됐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163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외국인이 현 선물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오늘 상승 마감에 대한 기대치도 남겨보셔도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동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현재 0.6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9%, 그리고 한국전력이 1.25%, LG화학이 1.59%,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2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임금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면서 6% 넘는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만 원이 깨져버렸는데요. 오늘도 출발 상황은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0.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0.95%, 기아차가 1.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조금 아주 독특한 증시 우호적인 수급 때문인지 코스피는 곧바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냥 부합권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20 회의에서 엔저가 사실상 용인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일본 니케이가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르는지 잠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6% 정도 갭 상승 출발했네요. 13,537선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아주 강세입니다. 엔달러가 오늘 하루 장중에 혹시 100엔대 들어가는지 여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가보죠. 오늘까지 혹시 나흘 연속 하락? 네, 일단은 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네. 541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장중엔 0.3% 정도까지 밀렸던 부분들, 지금은 뭐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공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흑산병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 뭐 추가적인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535포인트나 534포인트 정도 61선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 하락하기 좀 힘들다는 부분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한 545포인트 이상으로 반등을 성공해서 마감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신다면 역시 뭐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셀트리온은 뺄 수가 없겠죠. 일단 셀트리온 오늘도 하한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마이너스 14.6%, 뭐 완전 하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하한가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뭐 회사를 팔게 되면은 전환사채 물량 CB가 3천억 정도 된다는 부분들,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하한가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다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파라다이스라든지 CJ50핑, 뭐 GS50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종목보다는 플러스 종목이 좀 더 많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하한가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일단 수급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전히 한 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지난주 보신다면은 지난주뿐이 아니죠. 어쨌든 4월 12일 이후로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외국인이 지난주에도 한 200억 넘게 매도가 지난 금요일에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놓고
오전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있는 외국인들 수급도 잘 보자라는 얘기 전해드렸고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사흘 만에 급락했었는데 주의식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70전이 상승한 1121원에 개장했고요. 1123원 3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12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상승한 것은 달러 N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의 N저를 용인하는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달러엔 환율이 100엔대를 바라보는 99엔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엔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가 다른 통화상들에게도 미치는 모습인데요. 달러화는 유로화나 호주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화에 대해서도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달러원의 상승 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 나타났던 국제 외환시장의 당시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 외환시장의 초미의 관심 사항은 달러 N이 100엔을 돌파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달러엔은 지난 4일에는 99.94엔을 고점으로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99.74엔에 거래되고 있는 달러 N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방향성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G20 회담을 계기로 해서 달러엔이 전 고점 근처까지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100엔을 돌파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번 달 26일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엔대에서 고점 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로는 최근 미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 수익률 차이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달러 매수와 엔화의 매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엔화 매도세가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달러엔 상승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달러 엔이 100엔을 돌파할 경우에는요, 달러 원액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엔 상승이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원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엔 상승에 따른 엔화의 약세가 엔 크로스 거래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달러 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냐 아니면 반대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느냐 이슈는 최근 시장의 경향을 근거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 유무에 달려있다고 보겠고요. 이 두 지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엔 크로스 거래의 활성화로 인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엔론 환율의 연 저점 갱신에 따른 당국의 매수 개입 경계와 또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이 달러 원에게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1120원대 초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보다 달러엔이 100엔대를 돌파하더라도 우리 원에는 양방향 모두 열려 있다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KB 외환성분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개장한 지 1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만 1000계약 쓸어 담았습니다. 현물은 지금 살짝 매도로 바꾸었는데요. 자,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정말 아주 어렵게 1900을 지켰는데 이번 주는 좀 바닥을 다질까요? 어닝 시즌의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1900선 이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연차트 지지선인 1890 이 라인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고 코스피 시장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이탈을 했지만 지수는 금요일날 양봉 마감을 해주었죠. 우리 지수가 양봉 마감을 먼저 하면서 지난주를 좀 마쳤고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약박권에서 출발을 하다가 플러스로 돌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점 다지기 구간에 왔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화 되면서 사실상 엔저 현상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소외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1차 지지라인 구간 연차트 5년선 이평인 1890포인트 부분에서 양봉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지수를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1850포인트의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지수가 1850을 가서 반등을 하든 현재 1차 지지라인인 189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든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뭐 북한 태양절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뭐 그 불안감이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고 지수가 바닥 따지기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점, 삼성전자가 121선에서 양봉 마감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2천억 가까운 선물 매수했다는 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주 증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임상실험 중단 그리고 2,500억 가량의 반대 매매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휘청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스닥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지만 고점 구간에서의 불안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코스닥 지수가 쌍봉 구간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을 좀 첫 번째로 꼽았었고요. 그리고 RSI 보조지표가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과열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바로 쌍봉의 시점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발 악재가 터졌다는 점 희한하게 규모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주봉 차트로 보시면 급등주에서나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거의 아랫꼬리가 없는 윗꼬리 음봉 차트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나와준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셀트리온의 영향이 코스닥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의 고평가 논란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코스닥 지수는 고점에서 꺾이는 상황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오늘 하락가가 풀리면서 끝난다면 좀 긍정적으로 플러스 마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파라다이스, 다음, 서울반도체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셀트리온 이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시세 또한 코스닥 지수를 받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덕분에 저가 메리트가 생겼죠. 마치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니까 같이 회사 잘못되는 줄 알고 심리적으로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업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투자 심리로부터 투매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트론 바이오나 제넥신, 인포피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메디포스트나 마크로젠,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들도 거의 8% 이상 급락을 하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OLED 관련주들 잉크탱크, 상보, STI, 테라세미콘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잉크테크는 급락장에서도 4% 급등 신고가, 상보도 신고가 후에 짧은 조정 후 다시 자리 잡는 모습.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테마가 살아있으면서 실적도 좋은 종목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 OLED 관련주들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곡물주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비료공장 폭발, 스촨성 지진 영향. 그러니까 이 스촨성 자체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비, 효성 OMB, 팜스토리, 영남세븐, 농우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처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수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호 대표님의 작전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10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조용한 강보합권. 아직은 큰 흐름은 없는데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쪽 매수가 특징적인 수급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주,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죠.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자동차주. 오늘 G20 회의 결과 이후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LG의 그룹주들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LG전자는 어려운 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예, 상당히 뭐 LG그룹 최근에 그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삼성전자 쪽보다는 LG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LG 쪽 LG 그룹주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 화학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적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그 화학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LG화학이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LG화학의 실적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게 된다면은 화학 섹터 쪽보다는 정보 소재 쪽 섹터에서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선방했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 실적이 잘 나온 것은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LG화학의 실적이 화학 쪽보다는 조금 정보 소재 쪽에 정보 소재 분야가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을 좀 볼 때 아무래도 조금 화학주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된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유가라든지 그리고 셰일가스로 인해서 조금은 그 정제 마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화학 섹터에 좀 안 좋게 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 물론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유가가 어쨌든 셰일가스 때문에 하락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가와 어떤 그 유가 그리고 제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에 관한 우려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젠간 경기가 좀 개선될 것이고 이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가 된다면 분명히 정제 마진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24만 원 부근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실적 기대감이 이번기에는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어쨌든 1분기보다는 안 좋은 그런 실적이 아니라 1분기 대비해서 어쨌든 좀 개선이 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화학 섹터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옵티머스인 것 같아요. 자, 옵티머스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에서 좀 그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55인치 OLED TV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그 해외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에 대한 유럽 평가가 좀 나왔죠.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1000만 대에서 1분기 때 1000만 대에서 한 1500만 대 정도 현재 옵티머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부합하게 된다면은 LG전자 올해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95,000원 가격대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원 정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G 디스플레이. 자, LG전자의 어떤 그 제품이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잘하면 오늘 실적 나온다고. 네,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장 중에 나올지 아니면 장 마감에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장 마감에 나오게 된다면 조금 우려감이 있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장 중에 발표가 된다면은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좀 얘기를 이어가서 보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LG를 쭉 보게 된다면은 LG에서 OLED TV를 만들면 그 패널을 어디서 공급하겠습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애플 쪽에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23일 날 애플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어닝 쇼크가 될지 아니면 예상보다 선방을 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 주가가 32,000원에서 최근에 32,000원에서 조금 3만원 정도 가격권에서 묶여있는 이유가 애플의 실적을 좀 지켜보자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물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봐야 되겠지만은 향후에
애플의 어떤 그 애플의 아이폰이란지 그 아이패드의 판매 수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어떤 시나리오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어쨌든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분기, 3분기 때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5S 그리고 신제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겠지만은 이후에는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G그룹주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주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받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수급이겠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분위기가 셀트리온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셀트리온이 오늘 역시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동반 하한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흘째 급락하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됐는데 아까 CB 얘기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CB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하한가를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그 셀트리온이 이제 만약에 외국으로 회사를 팔았을 때 대주주의 지분이 변동이 생겼을 때 그 CB 전환사채를 발행한 조건 중에서 만약에 대주주가 CEO가 변경이 된다라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그 구입한 사람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빚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천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공시를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좀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한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여기 사장께서 뭐 공매도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알고 보니까 소액주주한테 관련된 사람들 돈을 빌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돈놀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회사가 정말 좋다라면은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서 영업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물론 공매도 세력이 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하나둘 귤 껍질을 벗기듯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4일 연속 하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 요렇게 발생할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부도 차트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일반 전문가들 얘기할 정도라면.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도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이 여파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셀트리온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문다라면 지난주에 좀 같이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 제약주들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을 좀 빼고 나서는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주 크진 않다는 부분들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또 긍정적인 다른 뉴스를 좀 본다라면은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만손이라든지 뭐 이화전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다시 개성공단 그 출입에 신청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물론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지진 관련 중국이 큰 지진이 발생했던 부분들, 뭐 중국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유니티라든지 삼형엠텍, 뭐 KT 서브마린 등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삼형엠텍하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도 좀 있었어요. 삼형엠텍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뉴스도 나왔고, 뭐 KT 서브마린은 액면 분할 같은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있던 호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진이 이제 내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적으로 연결됐는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농업 관련된도 이제 텍사스 그 비료 공장이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우리나라 농업
관련된 비료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 작용하면서 좀 조비라든지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또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뭐 안철수 같은 테마주들이 오늘 좀 대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거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지만은 일단 조기 투표가 끝났고 일단은 아직 본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말의 마지막 유세도 끝났고 4.24 재보선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챙겨봤고요. 자동차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도 역시 유틸리티, 통신 쪽이 강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방어주 쪽도 흐름 살펴주시죠. 먼저 자동차. 네.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조금 걱정이 좀 되네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엔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쪽 얘기, 직업도록 들으셔서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해외 쪽 어떤 그 악재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악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임금 소송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개장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임금 소송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한국 GM이 임금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회사 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주가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런 판례 때문에 현대차도 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소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지급 못했던, 임금까지를 또 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조에서 한 7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차 분기 영업이익이 한 20조 정도 잡아봤을 때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깎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1분기에 반영이 될지 2분기에 반영이 될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판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때 자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현대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토막이 3분의 2 토막이 3분의 2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 소송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6조에서 한 7조 정도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조에서 한 3조 정도 더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0조 정도 잡아봤을 때 한 17조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 한 6분의 1 정도 또 깎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20만 원에서 24만 원 버티는 이유가 실적 때문에 계속 버티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게 된다면 LG화학 화학업종을 예를 들어본다면 LG화학인데요. LG화학도 이전에 실적이 계속 나오다가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어쨌든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LG화학의 어떤 화학업종 지난전 차화정에서 화학주가 먼저 꺾였는데, 화학주가 이런 흐름을 보였다면 현대차,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조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쨌든 자동차 업종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 하고 유틸리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전력 판매량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현재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섹터,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방어 섹터를 볼 때 한국전력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조금은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35,000원을 좀 돌파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지난주 수급 특징주 한번 보고요. 오늘장 조언까지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거래소와 관련된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었죠. 한 번도 순매수하지 않았었던 지난주 1조 넘게 정리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코덱스 200, NHN, SK 하이닉스도 팔았어요. 고려아연, 금가 폭락 때문에 역시 매도 쪽에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외국인이 7번째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자, 지난주 그러나 기관의 방어도 한 2천억 정도, 한 3천억 가까이 방어가 있었는데 코덱스 200 기관은 조금 찼고요. 한국전력 조금 전에 분석이 있었는데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기관 종목인가 봐요. NHN 외국인은 던졌지만 기관 받았고 KT를 기관들이 한국전력과 함께 샀습니다. SK 하이닉스 기관을 샀고 KT만 산 게 아니라 LG U+도 함께 매수했군요. 네, 정태근 팀장님이 거래소 수급 특징주 분석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뭐 특징적인 부분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코덱스 200 지수 ETF죠. ETF 상품하고 NHN 좀 반대적인 부분이 나왔던 것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조금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금 어떤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면은 뭐 특징적인 부분이 한국전력 그리고 하이닉스, NC소프트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기관들은 어쨌든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한국전력 지금 실적 가이던스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도 조금 실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 IT, 화학, 유통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덧붙여 보자면은 전기가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유통,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조금 방어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실적인데 IT, 화학, 유통 쪽에 관심 갖자라는 말씀 있었네요. 자, 유창희 대표님께 코스닥 수급 특징주 분석도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종목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지난주 코스닥과 관련된 수급 특징주가 나옵니다. 지난주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도로 일관했었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정리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두 번째, YG엔터와 시젠, 시젠도 있었고 SM 이쪽 그래요. 뭐죠? 이거에 엔터주 쪽도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바이오 쪽 같이 정리했습니다. CJENM도 같이 팔았네요. 덕산 하이메탈 7번째, 뭐 많이 워낙 샀던 종목이니까요. 근데 기관이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순매도를 집중적으로 한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만 봤는데 기관이 567억 하루 만에 순매도했거든요. 가장 많이 판 게 메디톡스, 두 번째가 한스바이로메드, 세 번째가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게임주, 게임빌과 컴투스였고 7번째 정리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기관이 바이오주 많이 팔았네요, 금요일 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들의 주말에 매도를 보신다면은 네. 일단 다시 한번 뭐 이게 뭐 고착화되지 않을 거예요. 일시적인 영향이겠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신뢰성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실적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확인해보자라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뭐 셀트리온이 그것을 촉발시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기관 외국인 모두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었고 기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셀트리온이 이 모양이면은 기타 뭐 다른 종목군도 어떻겠냐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메디톡스라든지 한스바이오, 뭐 시젠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난 4분기 때 본다라면은 기대가 되고 있다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기관도 역시 약간 게임비라든지 약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실적 장세를 앞둔 상황에서 좀 아니다 싶은 종목군들은 좀 확인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좀 미리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저 한마디를 전해드린다면 저도 역시 아까 정태근 전문가와 비슷한 의견인데
종목,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고 대응하자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1900선을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은 지금 다시 540포인트대로 무너졌지만서도 종목별로 본다라면 여전히 신고가 연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기대가 되고 실적이 확인된 종목군들로 중심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닝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의 중요성 많이 거론되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지선과 개별 종목 심리 검증 구간에 진입.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주도주대 소외주 이렇게 나눠보자. SK증권에서는 4월 4주 실적 시즌의 중요한 변곡점과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 동양증권에서는 세 가지 쇼크의 이유와 판단,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1900선 지지선 구축을 위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한 반등폭에서 이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매도 확대와 연쇄적인 개별 확대의 노출로 인해 이 코스닥 등 주변으로의 투자 심리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쌓여 지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동반 위축되고 있고 엔화 역시 백엔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850선에 대한 높은 PBR 신뢰도를 감안해 볼 때 현 증시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기본적인 지수 판단은 유지하되 12개월 선행 PBR 1배인 1900선을 하회 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업종 선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는 시점인데 이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주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음식료, 통신과 유틸리티 등 이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이 1대1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압축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분기 및 연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승하는 종목군으로는 이 한국전력과 한섬, 대웅제약과 동원 F&B, 한미약품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화학, 기계, 조선 등의 이 소외 업종은 이익 추정치 하락과 주가 급락이 동일한 궤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LG화학과 대림산업 등 이 실적 호조로 수출 불신이 경감되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SK증권 살펴봅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월 초 32조였던 코스피 200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2조에서 4월 4주차 30조로 4.4% 하락했습니다. 1분기 음식료와 제약, IT와 유틸리티 업종들만이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월 4주차에는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22일에는 LG 디스플레이, 23일에는 삼성테크원, 24일에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이노텍 등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올해 초부터 급격히 진행된 엔화 약세와 그리고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로 말미암아서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또한 지금 약화화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금 악조건 속에서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을 앞두고 나서 지금 어닝 쇼크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인 금 가격 또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쇼크도 일정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소비심리 지수 수준을 보면 이전에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국면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페드가 QE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적절히 차단하고 있기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승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의 어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과 투자 부분에 담은 정부가 열세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강화됐던 통화의 어떤 긴축 스탠스가 중립 정도로 이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쇼크에 대해서는 이제 큰 악재보다는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이죠. 코스피 1900선에서는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관심되는 업종은 IT 업종과 자동차, 화학 업종 등으로 반등이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좀 매도폭을 늘리면서 약간 약보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1910선 유지해주고 있는 9시 42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엔저 비판까지는 기대를 안 했지만 결국 엔저를 그냥 용인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G20 회의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G20 재무장관회에서 사실 엔저의 성토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파이널 타임즈에서는 오히려 그 엔저에 대해서 성명 초안도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화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엔저를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일본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 이런 분위기로 형성돼서요. 앞으로 엔저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약세가 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면 101엔과 102엔 사이에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있어서요. 이걸 뚫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뚫으면 지난번에 엔저의 최고치가 124엔이었거든요. 이전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주봉상으로 우상향이 너무 가파른 것으로 봤을 때는 뚫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 현재 엔저를 용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엔저가 안 된다면 이것은 엔화 강세에 베팅한 시장에 수급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엔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는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커다라고 본다면 북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점이라면 엔저를 잠시나마 시장에서 뉴스로 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124엔 때도 국내 자금 상당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0엔 따라하면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IMF 그리고 세계은행 연차총회도 주말에 열렸는데요. 라가르드 IMF 총재가 경제 성장이 지금 최우선인 때라면서 그나마 여력 있는 ECB의 부양을 촉구했다고요. ECB가 사실 경기 부양이 지난번 단기 국채 매입, OMT라고 해서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상당히 2번인가 연속으로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RO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고 실물 경제에 싼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로존에서 지금 계속해서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완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렌 그 유동집행위원도 역시 이번 주에 아마도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로존의 ECB가 중앙은행에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IMF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22 권한받기라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 창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달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강력한 경기부 정책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이 지금 분위기가 많이 그 긴축으로 해서 긴축 완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았을 때는 충분히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완강하던 독일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뭐 ECB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니까요. 한편 연준도 조금 새로운 기류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아니라 디플레 우려를 하는 연준 의원이 나왔다고요. 누구였나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방은행 총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력한 매파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그러니까 지금 그 매파들이 갑자기 좀 바뀌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매월 850억 불씩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물가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일본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몇십 년을 했지만 디플레이션을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디플레이는 좀 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CPI가 1.5 정도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혹시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조만간 그 출구 전략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계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지난주 그렇게 1900에 대한 지지력을 검증하더니만 1900을 결국 종가상은 지키고 오늘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번 주 혹은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은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 현물에서 좀 사주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가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수급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어떤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 애플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우다웨이가 북한에 방문한다죠. 어떤 대화의 채널이 열리는지 이것 또한 시장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수급 그리고 어떤 북한 관련된 분위기 역시 체크할 사항이다. 물론 실적의 중요성 애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김동섭 이사님의 바람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650억 정도, 1650계약 정도 순매수, 코스피는 1913 부근인데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